오늘은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자가 오랫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징후에 대해서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많은 남성분들이 여자의 신호를 잘 못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여자들은요, 남자들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나 요즘 그런 게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여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행동으로는 다 나타나요. 알아차릴 수 있는 분들은 알아차리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남자분이 여자분이랑 몇 달째 만나고 있었는데요. 여자분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분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제야 그 남자분이, 아, 그때 그게 신호였구나 깨달았대요. 너무 늦었죠. 반대로요. 신호를 잘 알아차린 분도 계셨어요. 여자분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다 캐치해서 적절한 타이밍의 관계를 발전시켰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연애하고 계세요. 차이가 뭘까요? 여자의 행동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어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남자들은 직접적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 그래요. 체면도 있고 수줍기도 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는 안 하지만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제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요.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나는 티 냈는데 그 남자가 눈치를 못 채서 답답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자가 오랫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알아두시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자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신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대체로 이런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징후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스킨십을 자주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확실한 신호 중 하나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요. 정말 인상 깊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 남자분이 여자분이랑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요. 처음엔 여자분이 거리를 좀 두더래요. 악수 정도만 하고 스킨십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분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걸을 때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려고 하고, 앉아 있을 때도 가까이 붙어 앉으려고 하고, 대화하다가 어깨도 툭툭 치고, 이런 행동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처음엔 친해져서 그런가? 이렇게만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영화 보러 갔는데요. 여자분이 팔짱만 끼는 게 아니라 팔에 얼굴을 살짝 기대더라는 거예요. 무섭다. 이러면서요. 근데 그 영화가 무서운 영화도 아니었대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신호구나. 결국 그날 관계가 발전했고 지금도 잘 만나고 계세요. 여자들이요. 평소에는 조심스러워해요. 특히 처음 만날 땐 스킨십을 별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쉬워 보이기 싫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욕구가 쌓이면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손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팔짱을 끼려고 한다거나, 어깨에 기대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요. 제 지인 얘기도 해볼게요. 그 지인이 남자친구랑 한동안 바빠서 못 만났대요. 한 달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만났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자친구한테 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 하면서 안기고, 걸을 때도 계속 팔짱 끼고,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붙이고, 내가 왜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지?
스스로도 신기했대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욕구가 쌓여서 그랬던 거더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소개팅 주선했던 분 중에요. 여자분이 처음 두세 번 만날 땐 악수만 하고 헤어지셨대요. 근데 네 번째 만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춥다 하면서 남자분 팔에 손을 올리고 여기 사람 많다 하면서 가까이 붙고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자분이 눈치를 채고 추워요. 따뜻한 데 갈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분이 좋아요 하면서 웃었대요. 그날 둘이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은 연애 중이세요. 스킨십이 왜 중요한 신호냐면요. 여자들이 평소에 함부로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 조심스러워해요. 그런 여자가 자꾸 스킨십을 시도한다는 건요. 그만큼 편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예요. 물론 친근함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빈도가 높아지고 스킨십의 강도가 세진다면요. 그건 분명 신호예요. 그럴 때 남자분들이 적절하게 반응해 주시면 돼요. 손 찬데 내 주머니에 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거죠. 그럼 여자도 이 사람이 내 신호를 알아차렸구나. 안심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징후 말씀드릴게요. 외모 관리에 갑자기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확실한 신호 중 하나더라고요. 여자들은요. 욕구가 쌓이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먼저 옷차림이 달라져요. 평소에 편한 옷만 입던 여자가 갑자기 신경 써서 입고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신호예요. 처음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이런 스타일로 나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원피스를 입고 나온다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온다거나 오늘 특별한 날이야? 물어보면 아니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사실은 당신한테 예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엔 가벼운 화장만 하던 여자가 갑자기 진하게 화장하고 나온다면요. 립스틱 색깔도 선명하고 눈 화장도 또렷하게 하고 이건 분명히 신호예요. 여자들이 화장을 열심히 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향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평소에 향수를 안 뿌리던 여자가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나온다거나 향수 냄새가 전보다 진하게 난다거나 이것도 신호예요. 여자들은 남자를 유혹할 때 향기를 이용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요. 평소에 그냥 묶고 다니던 여자가 갑자기 머리를 풀고 나온다거나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한다거나 머리 바꿨네요. 하면 응 어때? 하면서 당신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액세서리도 신경 써서 착용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하고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신을 꾸미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한다는 게 느껴져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자들은요. 욕구가 쌓이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싶어 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짝짓기 시즌이 되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안 가졌다면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나를 봐줘. 나 매력적이지.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예뻐 보이고 싶어서만은 아니에요.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예쁘게 꾸미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 상태에서 당신을 만나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자분들이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셨다면요. 꼭 칭찬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예쁜데요. 향수 뭐예요? 좋은데요. 머리 바꿨네요. 잘 어울려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자가 내 노력을 알아봐 주는구나.
기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게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징후 말씀드릴게요. 대화 중 은근한 스킨십 암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 못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남자분이 여자분이랑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자분이 갑자기 요즘 너무 외로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그래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이게 신호였던 거예요. 여자가 외롭다고 말하는 건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그 남자분이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요즘 잠이 안 와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밤에 혼자 있는 게 싫다는 신호예요. 누군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 남자분이 그럼 운동을 하시거나 책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완전히 빗나간 거죠. 제 친구 얘기도 해볼게요. 그 친구가 남자랑 데이트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면 할 게 없어.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눈치를 채고 그럼 우리 좀 더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둘이 좋은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연애 중이래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떤 여자분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누가 좀 안아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대요. 이건 정말 직접적인 신호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이 힘드시겠네요. 마사지라도 받으러 가세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자분이 완전 허탈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에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집에서 쉬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여자가 또 묻는 거예요. 혼자요? 이게 신호예요. 나랑 같이 보낼 생각 없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네 혼자요. 이렇게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뭐 할까요? 이렇게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팅 주선했던 커플 중에요.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손이 너무 차가워요. 겨울엔 항상 이래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 남자분이 바로 그럼 제 손으로 녹여드릴까요? 하면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대응이었죠. 여자분도 기뻐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맡겼대요. 또 다른 예시로요. 집에 새로 산 와인이 있는데 혼자 마시기 아까워요. 이런 말도 신호예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마실래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그래요. 맛있겠네요. 이렇게만 대답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같이 마셔드릴까요? 이렇게 받아줘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영화 보고 싶은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신호예요. 나랑 같이 봐요. 라는 뜻이죠. 이런 말들이 다 암시예요. 직접적으로 나랑 잠자리 하자. 고 말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이런 말들의 숨은 뜻을 알아차리셔야 해요. 자, 이제 네 번째 징후 말씀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확실한 신호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보통은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여자가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벌써 이 시간이네요. 하면서도 가려고 하지 않고 시간 참 빠르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이게 신호예요.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녁 9시쯤 데이트가 끝났어요. 근데 여자가 배는 안 고파요? 야식 먹을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방금 저녁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건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요. 라는 신호죠. 또 예를 들면요. 밤 11시가 되는데 여자가 카페 한 잔 더 할까요? 전 아직 안 졸려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졸린데도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랑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끌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자 집 앞까지 바래다 줬어요. 보통은 오늘 고마워요. 들어갈게요.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현관문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 20분씩 서서 대화를 이어가요. 날씨가 좋네요. 별이 예쁘네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들어가기 싫어요. 당신이랑 더 있고 싶어요. 라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여자가 차에서 안 내려요. 음악 좋다. 이 노래 좋아해요. 하면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한 곡이 끝나면 이 노래도 좋네요. 하면서 또 안 내려요. 이건 차 안에서 당신이랑 더 있고 싶어요. 라는 신호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여자가 커피 한 잔 하고 갈래요? 집에 좋은 원두가 있어요. 이렇게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밤 11시, 12시인데도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늦었으니까 들어가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여자가 괜찮아요. 내일 좀 늦게 출근해도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평소엔 일찍 자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요. 이건 당신이랑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예시로요. 데이트 끝나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엔 언제 봐요? 이렇게 묻는데 다음 주? 이러면 여자가 다음 주는 너무 먼데 이번 주는 안 돼요. 이렇게 물어요. 자주 보고 싶다는 신호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여자가 들어가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고 갈래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말 물이 마시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라는 신호예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으려고 할까요? 여자가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안 가졌다면요. 당신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징후 말씀드릴게요. 질투나 독점욕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확실한 신호인데 많은 남자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예민해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신호예요. 여자들은요. 욕구가 쌓이면 본능적으로 상대 남자를 독점하고 싶어져요. 다른 여자한테 빼앗길까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질투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다른 여자 얘기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 여직원이랑 점심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평소엔 그래. 뭐 먹었어?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이럴 땐 달라져요. 누구? 어떤 사람인데? 예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목소리 톤도 달라져요. 제가 상담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SNS를 자주 체크하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은 누구야? 왜 좋아요 눌렀어?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는 거예요. 평소엔 전혀 신경 안 쓰던 사람이요. 그게 바로 신호였던 거죠. 연락도 더 자주 하고 싶어 해요. 지금 뭐 해? 누구랑 있어? 이런 질문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하게 돼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여자랑 있는 건 아닌지. 제 친구 얘기인데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이렇게 자주 묻기 시작했대요. 매일같이요. 약속이 있다고 하면 누구랑? 물어보고. 친구들이라고 하면 남자친구들이지. 확인하고. 이런 행동들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독점욕도 강해져요. 이번 주말에 나랑만 시간 보내자.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돼요.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서운해하고 나는 언제 봐? 이렇게 투정 부리고 평소엔 이해심 많던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요.
그건 당신을 독점하고 싶다는 신호예요. 제가 소개팅 주선했던 분 중에요. 여자분이 갑자기 스킨십을 요구하기 시작했대요. 밖에서 다른 여자가 지나가면 나랑 손잡아. 이렇게 말하고 나한테만 집중해줘. 이런 말도 하고 이게 다 독점욕의 표현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신의 과거 연애에 대해 갑자기 궁금해하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어? 예뻤어? 왜 헤어졌어?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요. 평소엔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것도 질투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나았나? 비교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 여자 연예인 얘기만 해도 반응이 달라져요. 저 배우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평소엔 응 예쁘네. 이 정도였는데요. 이럴 땐 그래. 내가 더 예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까요? 여자가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안 가졌다면요.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 남자를 내가 확실하게 잡아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자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질투하고 독점하려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남자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짜증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당신만 봐.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심시켜 주세요. 그럼 여자가 더 마음을 열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징후 어떠셨나요? 스킨십을 자주 시도하고, 외모 관리에 갑자기 신경 쓰고, 대화 중 은근한 암시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으려 하고, 질투나 독점욕이 강해지고,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요.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의 신호를 못 알아차리신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신호였구나. 깨달아도 이미 늦은 거죠.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수줍음이 많아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 그래요. 직접적으로 나 당신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시면 돼요. 나도 당신이 좋아.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어떤 여자는 원래 스킨십을 많이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원래 외모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와 비교해 보셔야 해요. 평소보다 이런 행동이 많아졌나? 예전과 다른 점이 있나? 이렇게 관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두 가지만 보인다고 확신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 확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킨십도 많아지고 외모 관리도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함께 있으려 하고 이렇게 여러 신호가 겹칠 때요.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적절하게 관계를 발전시키시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고 오늘 우리 좋은 시간 보낼까? 이런 식으로 제안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여자분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